창립 50주년 준비공청회 2차 신도의 토의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은수 권사입니다. 저는 한나의 서기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주민교회는 70년 이후부터 민주화, 인권, 유주민, 협동조합, 환경, 통일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가올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면서 주민교회가 그동안 펼쳐온 다양한 선교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선교 방향과 구체적인 선교 과제를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두 번째 발제는 유은사 목사님이 주민교회 선교 방향 바탕에 흐르는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 비추어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각 신도회가 의견을 나누었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전체 주민 공동체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토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에 나부터 주의 사랑을 베풀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 주님의 사랑이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관심 갖고 계속 소통해야 하며 다양한 교회 내 소그룹 활동을 시키고 신도와 활동을 통해 각자의 취미, 특기, 문화, 봉사 등에 따라 동아리를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의 기본은 주일 예배, 말씀과 찬양, 성경 공부 등 신앙 훈련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신앙을 충실하게 훈련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전화나 SN 등 다양한 매체로 서로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역시 직접 만나서 형성하는 관계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곧 대면하는 일상을 회복하고 더 깊은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우선은 가까운 내 가족부터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서로 간의 적극적인 사랑으로 서로의 신앙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고 가족이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면서 가정 밖,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토론 과제는 주민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교회는 신도 간의 소통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는 나아가 성별에 따라 모이는 신도회별 모임이 중요한데 이와 함께 다양한 주제의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 세대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교회 역사를 잘 아는 분이 교회의 역사, 특성, 선교 등을 알려주고 새 신자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새 신자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 것입니다. 교회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무소유의 삶을 사셨듯이 서로 가분한 것을 나누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성숙해가는 것이 소중합니다. 또한 교회들이 일터나 삶의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하며 신앙 공동체의 조각들이 생활 속에서 만나고 확장되는 체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일상과 신앙 고백을 나누고 성서 읽어쓰기 등의 신앙 훈련을 꾸준히 해서 주민교회 설립 목적인 힘없는 사람, 억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심신이 병든 사람 등을 위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온 날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토의는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대상인 우리 이웃은 누구일까? 사회에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도 많은데 만 19세 이후로 더 이상 사회의 공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시설 채소자들이 있고 또 성인기에 국가의 도움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보다 안정된 삶의 환경을 제공하고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일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남 지역에서는 이주민들과 또 다문화 가정, 방황하는 청소년, 시리에 빠진 청년, 코로나로 우울증에 빠진 사회적 약자와도 연대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남 지역과 또 한국 사회의 이웃을 구분하자면 성남 지역에서 주민교회는 민주화운동과 함께 어려운 이들과 더불어 사는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성남은 이전처럼 수도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아니라
분당, 판교, 신도시와 지개발, 또 IT 산업단지처럼 놀랍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성남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넘치고 있으니 우리 또한 달라진 성남 구성원을 맞는 관심을 표시하고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교회는 거의 30년 전부터 이주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섰으며 태평 3등 복지회관, 주민신협, 주민들의 생협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노약자들을 섬기는 등 성경 응용을 확대해왔습니다. 가난한 이웃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 소년소녀 가정,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이주민 등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는 사역, 그리고 그룹홈에 나오는 19세 이상 청년을 생활 현장에서 만나 그들의 진로를 협의하고 또 다양한 대안교육의 활동가들을 만나 현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주민교회는 민주통일, 생명운동을 실천해왔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장애인 인권과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행동에 동참해왔습니다. 차기 여당 당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무일지각한 발언으로 혐오 여론이 조장하는 현실과 또 한국 거리에는 장애인을 잘 볼 수 없는 상황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게는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장애인의 이동권, 생존권을 더 제도화하는 데 교회가 동참해야 합니다. 다음 정부를 향해 약자의 기본권에 관심을 가지고 촉구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상상금을 우리 교회가 올해까지 5년 동안 헌하는 것도 소중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모든 억압적인 구조와 반인권, 비민주적인 제도에 대항하여 해방자 예수님을 따라 정의의 선교를 실현하고 전환 시대의 시민으로 평화 통일과 생활 정치에 공감하는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네 번째 토론은 개인보다 사회 구조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개인보다 사회 구조 개혁을 위해 민족, 통일, 환경, 인권운동 등에 참여하면서 조심스럽게 했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약자인 성소수자의 권익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또는 우리 교회가 다양한 사회 문제에 참여할 때 개인의 판단과 결정이 존중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주민교회 정신을 이어갈 미래 세대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중앙을 거부하는 탈중앙 시대, 즉 개발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교회도 당연한 새로운 기독교 운동과 신학 관점에서 신학 운동과 교회 운동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만개하여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물질 만능 시대를 살고 있고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과 불공정이 심화되어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이 팽배합니다. 이 위험한 시대를 용서, 화해, 사랑, 예수 정신으로 구원하고자 교회가 믿음으로 과감하게 나서야 합니다. 다섯 번째 토론은 성남에서 주민교회의 현재 이미지와 변화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시민사회의 종교계는 과거 민주화, 통일, 빈민, 이주민, 협동조합 등 시민사회 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상당한 정도의 민주적 성과를 여러 방면에서 이뤄냈습니다. 어느새 민주화 운동 세력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측면이 있고 그 기득권에 안수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교회 또한 성남 지역에서 사회 진보를 위한 역할을 해냈고 역시 똑같은 비판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앞으로 50년 선교의 과제를 설정하여 근원적인 하나님 나라와 예수 정신으로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주민교회의 특별한 정체성과 성격을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고 동시에 교회의 본질적인 신앙 성숙을 위한 활동이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숙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서 예배 모임, 성경 교육 프로그램, 기도 모임, 신도 예배열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과거와 새로운 문화의 조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지구 변화와 환경 오염의 심각해짐에 따라 생명보호, 생태 순환 운동에 대한 지지와 확대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과거 주민교회는 권력자들이 이에 투쟁하는 교회, 빨갱이 교회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지니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안에 투쟁성이 존재함을 부인하지 말고 우리 내적으로 사랑하는 교회, 보듬는 교회로 변화해 나가는 것도 당연한 과제입니다. 통합적 의식으로 기독교 영역이 넓혀지는 하나님 나라 선거운동과 지역 협동조합 운동의 동반자로 조화를 이루는 주민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6번째 과제는 우리 교회가 선교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인원과 재정은 어느 정도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은 대략 250에서 300명 정도이고 재정은 5억에서 10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키타 의견입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온라인 예배가 더욱 활성화되었지만 이제 코로나 정식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다고 해도 온라인 예배를 폐기하지 않고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선교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려면 지금의 교회 규모는 아쉽기에 전도를 많이 해야 하는데 온라인 유튜브, 페북, SN을 통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관심 갖고 또 방문한 사람들을 새 신자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돌보고 안내하며 자해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민교회 소속 선교기관에는 사회복지 전공자나 실무자들이 많으니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이 누구인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상대적 소홀한 경향이 있는 신앙 공동 형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사회구조 개혁이 신조들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았던 세대와 또 그렇지 못한 젊은 세대 사이에 경험의 단절이 있기에 기성세대와 또 젊은 세대의 사회 문제에 대해 참여를 요청할 때 반드시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도별 나누는 종합의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